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진행의 신아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린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네, 금요일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정말 비가 추적추적 많이 내렸죠. 우리 시장도 좀 가라앉은 채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반가운 건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시장은 아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한 주의 마지막 에너지 있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하면서 내일의 다음 주 장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보시죠. 오늘 양시장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는 0.21% 상승하면서 2626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1.1% 하락하면서 72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반가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1,6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도 합세해서 1,100억 원 물량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이 2차 전지 업종은 정말 깊은 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공화당이 IRA 기반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데요. 오늘 대장격인 LG에너지솔루션이 4.8% 빠지면서 이 상장 이래 최저가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원전 쪽은 오늘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이 벨기에가 탈원전 폐기를 공식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22년 만에 원전 부활을 선언하면서 우리 K원전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블룸버그 통신이 K원전의 시공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원전주들 웃었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8% 가까이 강하게 시세 분출했고 한국전력도 5% 넘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삼양식품의 질주가 눈에 띕니다. 불닭볶음면의 흥행으로 1분기 역대급 실적을 보였는데요. 밀양 2공장이 완공되면 글로벌 공급 부족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19% 가까이 강하게 올랐고 황제주에 등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HBM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시장도 반응했죠. 9% 넘는 상승이었고요. 방산 섹터도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증액 방안을 논의하면서 유럽 쪽에서도 강하게 시세를 분출하더니 우리 시장에도 매수세가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사자를 기록했네요. 이 대형 주체들의 수급은 모두 빠지면서 오늘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코스닥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시총 1위 알테오젠이 오늘 3.9% 빠졌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의 지분 6%를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또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6.3% 약세로 마감했고요. 2차 전지 업종 에코프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빠지는 가운데 어제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갔던 BHI는 원전 수요 기대감 속에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우리가 시장에서 잡아야 할 투자의 흐름과 돈의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 혼자서는 계획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 마스터님들이 킥포인트 투자 강의를 제공해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오늘의 마스터 종목도 제공해드립니다. 생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저희 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저희 통신망 입장하시면 저희 프로그램의 정보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오늘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부터 모셔볼게요. 오늘 빅스 마스터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할 빅스 마스터입니다. 요즘 시장 뭔가 잘 올라가는 듯 해가지고 내 계좌도 이제 슬슬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오늘 웬일인 걸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 하락에 사실상 이 많은 분들의 개인 투자들의 계좌가 조금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라가던 종목들은 잘 올라가는데 반대로 내가 담아둔 종목들은 왜 반대로 가는지 요즘 이만저만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대체 어디서부터 뭔가 잘못됐는지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려운 부분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많이 드릴 테니까 꼭 QR코드를 통해서 박스통신망까지 입장해 주시고요. 내가 이번 주에 혹시 수익을 못 보았다면 내가 다음 주에는 꼭 수익을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만큼은 수익을 나도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꼭 박스통신망까지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스터님과 함께 또 자신감 있게 다음 주 장을 대비해보려면요. 또 기존의 플랜들을 추적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방송 왜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하는지, 저희 통신망은 또 왜 들어오셔야 하는지, 또 마스터님의 공략주들 진행 상황 체크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믿고 가는 빅스 마스터님의 점검표입니다. 5월 15일 어제 제시해 주신 영진약품부터 볼 텐데요. 이 종목 상승률 12% 가까이 나왔습니다. 11.8% 슈팅 나왔고요. 아래 ICTK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 14일 제시해 주셨고 13.7% 또 두 자릿수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강하게 슈팅이 나오죠. 금양 그린파워 5월 12일 제시해 주셨고 이 종목도 두 자릿수네요. 10.9%, 11% 가까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엑스게이트 보시면 한 달 조금 안 되게 보유하신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4%로 수익률 확실하게 챙겨 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저희 지금 통신망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번 주에만 수익을 얼마나 챙겨 가신 거죠? 정말 두 자릿수로 세 종목은 확실하게 챙겨 가신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전략 궁금하시죠, 여러분? 저희 마스터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방송 100억 마스터 플랜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기법 교육들을 좀 많이 해드렸어요. 네. 특히나 제가 전에 이 교육을 해드리는 기법들은 주린이들도 사용 가능한 내가 기본 차트의 기본적인 요소만 조금만 공부를 한다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241선을 이용한 기법과 N자 패턴을 이용한 기법들 네. 이런 간단한 기법들을 통해서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꼭 이 방송에 집중해서 교육을 꼭 들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 교육의 뒤에서 또 히든 종목까지 받아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려도 기법 나는 잘 모르겠고 교육도 잘 모르겠고 공부하기도 싫고 이러면 사실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게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만 공부를 한다면 정말로 쉽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게 이번 주의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이번 주 매일매일 두 자릿수 이상의 종목들을 한 종목씩은 꼭 챙겼기 때문에 이번 주는 대체 어떤 종목으로 챙겼는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제일 먼저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종목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41선을 이용한 돌파 매매를 응용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법이라고 한다면 딱 무언가가 정해져 있는 수식 안에서 적당한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으로 수익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법들을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 활용 방법에 따라서 더 많은 종목들을 공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존에 241선에 대한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 이번에 이 차트를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241선을 이용한 돌파 매매들을 많이 했잖아요. 기존에 이 차트의 흐름들이 241선에서 많이 눌려있던 상태였다가 이슈를 받고 241선에서 돌파가 나오고 해당 구간에 지지를 받아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제가 한번 일전에 교육을 시켜드렸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시세를 한번 분출해주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의 시간이 나오다가 이번에 하필이면 또 시장의 급락도 같이 이뤄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도 마찬가지로 함께 조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때인 것 같아요. 이
제가 선을 하나 자주색으로 그어놨는데 이 구간이 241선의 구간이거든요. 기존에는 이 구간을 돌파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서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그 241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달에 시장이 급락할 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함께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이 241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 종목 이러한 패턴들을 활용을 해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과 함께 이 박송심만 계신 분들께 전략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검은색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이 구간이 저희가 포착을 했고 같이 진입을 했던 그 구간인데요. 자,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 다음날 바로 슈팅이 나왔어요. 사실 다음날 다다음날 바로 연속해서 슈팅이 나왔었는데 이날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종목은 사실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 추세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매도가를 충분히 추세적인 위치에다가 걸어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8,9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다리다 보니까 오히려 갭상승으로 수익을 더 크게 주는 그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 종목 분봉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 횡보하는 구간에 접근을 했는데 이틀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갭상승으로 슈팅이 나왔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10%가 넘는 수익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더 크게 갈 가능성이 높았으니까. 자, 아쉽게도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 슈팅도 나왔고 조정도 나왔어요. 자, 근데 이 구간을 잘 견뎌야 되겠죠. 견디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 오늘이 아니라 엊그저께 바로 갭상승을 통해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주었고 기존의 고점까지 돌파되는 모습 나왔습니다. 대략 2주 동안 보유를 했고요. 24% 이상의 수익을 실현을 했죠. 최근에 또 양자암호 관련주들 시장이 반등하게 되면서 먼저 올라올 것이라고 제가 팍손신망 안에서도 교육을 따로 별도로 해드렸었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방금 241선을 기초로 우리가 종목들을 공략을 했다면 이번에는 N자 패턴입니다. 이 페이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교육을 해드렸던 그 내용들이죠. 이 N자 패턴을 활용한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금연그린 파워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탈원전이다 아니면 에너지 믹스다 친환경 에너지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근데 사실 친환경 에너지 종목들 공략하자니 뭔가 한 번 슈팅 나오고 뭔가 뜸하다 보니까 손을 댈까 말까 고민만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민만 했던 구간들은 여러분들은 진입을 하셨어야 됐어요. 자, 금연크림 파워 첫 번째 에너지 믹스 관련해서 추가적인 상승 나왔었고요. 자, 눌림목 나왔었죠. 제가 뭐라 그랬죠? N자 패턴은 상승 이후 조정이 나오고 그 조정 이후에 지지가 받쳐진다면 재상승이 나온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 종목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 눌림목을 만들어줬을 때 저희가 접근을 했어요. 이 종목 진입한 지 이틀 만에 추가적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기존 고점까지 갱신을 했고 그 구간까지 우리가 모두 수익으로 챙겨왔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접근한 시점부터 이 거래일 동안 대략 10% 이상의 수익을 실현해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241선, N자 패턴 제가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다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들이고 이 기법들 교육들 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이동평균선, 캔들, 거래량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초적인 걸 잘 알고 있어야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런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제가 방송 안에서 이 마스터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ICTK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ICTK 같은 경우는 저는 2번이나 공략을 하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근데 ICTK 상승할 걸 보고 2번이나 다 공략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때 당시에도 SK 해킹 사태로부터 유심과 보안에 대한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던 시기였는데 우리가 ICTK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SK 해킹 사태로부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ICTK도 2번이나 공략했던 타점들을 간단하게 공개를 해드리자면 이 화살표에 있는 구간들이었어요. 첫 번째 화살표에 들어가서 슈팅으로 수익을 먹고요. 자, 그 뒤로 들어가서 슈팅 이후에 눌림목을 공략해서 이번에 또 상승 나왔을 때 바로 어제일 겁니다. 어제 바로 슈팅 나왔을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수익을 챙겨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공략했을 때 저는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게 공략을 했는데요. 상당히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재료적인 부분들이 너무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비중을 모두 다 실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면 이 종목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송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공개를 해드렸던 전략은 16,900원이었었어요. 그럼 사실 16,900원 대비했을 때 18,400원은 13%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분할 매수라 그랬어요. 이 종목 제가 두 번째 분할 매수 타점을 15,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 부분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딱 공개를 못 해드리지만 증빙 자료는 모두 다 팍스통신망 안에 있습니다. 모두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평단가를 통해서 우리가 16,200원이라는 평단을 맞춰놓고 대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이번에 지수 상승과 동시에 수익을 크게 한번 실현해 줄 수가 있었던 종목이죠.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제가 말했잖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쉬웠던 종목이고 재미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수익 실현한 종목인데 영진약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시장의 분위기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점을 이용해서 저는 제약주에 한번 손을 댔습니다. 제약주 상대적으로 좀 많이 겁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재료적인 부분들이 확실한 종목이라면 우리가 공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특히나 어제 같은 차트를 잠깐 좀 함께 확인을 해볼 건데 어제와 오늘 캔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모두 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사실상 이 종목 올라가기만 하면 빼는 좀 무서운 종목 아닐까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고점에서 들어가니까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자, 고점에서 들어가지 않고 종가에서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다가 눌림목이 발생됐을 때 들어간다면 오히려 다음날 슈팅이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수익으로 또 챙겨올 수가 있겠죠. 이 종목 제가 정확하게 매수가도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쯤인가 아마 제가 팍스통신망에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을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230원에 제가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되면서 한 4% 내지 5% 정도 손실 구간이 발생됐었습니다. 하지만 차트적인 부분, 재료적인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었고 기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1시간 만에 오버슈팅이 나와주게 되면서 전날 고점까지 돌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 12% 가까운 상승을 또 우리가 수익으로 챙겨왔었죠. 팍스통신망 전용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금 방송에서 공개되는 종목들이 뭔지 알아도 팍스통신망까지 입장하셔야 해당되는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마스터 종목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 이 보핏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보핏에 중요한 땡땡땡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종목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꼭 가지고 있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이번 주 하루 한 개도 수익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만큼은 저와 함께 수익을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제 위에 지금 QR코드가 깜빡깜빡하고 있을 겁니다.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이번 주에 하나도 수익 실현하지 못한 분들뿐만 아니라 수익 실현했지만 나는 더 많은 종목들을 제대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전략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앞서서 방송에서 언급하셨던 마스터 종목이랑 히든 종목, 공략해주신 종목들, 그리고 통신망 전용으로 단독 공개해주신 종목들이 다 치고 올라갔고요. 장기로 보유하든 단기로 보유하든 상관없이 특히나 단기로 보유했던 오늘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리일 만에 모두 두 자릿수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여러분이 방송 또 끝까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고요. 이렇게 강의해드리는 기법이 바로바로 적용이 되니까 기법도 챙겨가시고 종목도 챙겨가시려면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들 여러분 단기에 시세가 분출됐을 때 내가 지금 매도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셨을 거예요. 혼자서 투자한다면 어렵지만 함께 전략 잡아가시면 훨씬 편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통신망에서 다음 주 장에서 용돈벌이 가능한 단기간의 수익, 내 계좌를 밝혀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짚어드리니까요. 여러분 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함께 하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아까 언급하셨던 마스터픽 종목 이따 실시간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 기법 강의라던가 다양한 종목 전략들 그때그때 챙겨주십니다. 오늘 생방송 시간 내에 꼭 입장하셔야 하니까 그 시간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회지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키워드로 뽑아와 주셨는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키워드 3가지는 뭘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청춘병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사실 마스터님이 아까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날벼락이 쳤다. 맞습니다. 우리 시장에, 그죠? 사실 특별한
지금의 시장이 딱 그래요. 네. 특별한 호재도 없고 악재도 없는 시점인데 네. 미국 증시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잘 버텨주는 것 그쵸. 같았지만 국내 증시는 왜 유독 이렇게 빠졌을까?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이 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을 싹 훑어보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많이 들고 있을 만한 음. 요즘에 조금 많이 핫했던 종목들이거나 네.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 지지가 잘 받고 오히려 슈팅이 나와줄 자리에서도 많이 눌려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지수 자체는 코스닥 기준으로 1%밖에 하락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 계좌가 느끼기에는 막 2%, 3% 그 이상의 지수 하락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하루였다라고 조금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0.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1%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이 하락과 혼조세가 나오는 이 시점이 미국 증시랑 비교를 하면 좀 정반대의 분위기로 좀 연출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것들이 호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우지수가 좀 하락하고 이 나스닥 지수는 좀 올라가고 그런 식의 좀 흐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국내 증시 오히려 기술주들이 내려가고 대형주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인 투자들의 좀 체감적인 하락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행인 부분은 사실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선 대형주나 우량주 위주의 상승이 먼저 조금 나와줘야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뭐 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수를 해줬다라는 것이 조금 위안을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줬다는 것은 다음 주에는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하락 부분 대비했을 때 오히려 이 코스피 지수도 상승을 했지만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던 하루였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마찬가지로 1%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지만 체감적으로는 2%, 한 2.5% 정도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싶은 하루였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 그럼 어떻게 해야 수익을 볼 수 있을까? 라고 조금 많이들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장을 딱 두 개의 포인트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지금 시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포트에다 담아주셔야 되는데 자, 이슈 있는 테마들 어떤 게 되겠어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로봇과 원전, 반도체 이 종목들 오늘도 시장에서 올라간 업종들입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시장이 하락할 때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추적 관찰을 해라. 근데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귀찮으면 귀찮을수록 수익을 더 보기가 쉬워집니다. 수익을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귀찮음이 없어서 그래요. 단순하게 내가 눈에 보이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만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 잠시 관찰을 하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 관찰하면서 내가 진입할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튼튼한 업종의 눌림목을 바라봐라. 제가 요 근래 한 2개월 동안 이 실적주들 위주로 굉장히 많은 공략들을 했었는데 대표적으로 뭐 조선 같은 경우는 대양전기공업이라는 종목 지금도 한 30% 40% 이상으로 지금 상승을 계속 거듭해 나가고 있고 방산이라는 종목 테마에서는 사면이라는 종목 30%가 넘게 수익을 낸 걸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확인하셨죠. 화장품 SMCG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종목들 중에서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실적주들은 이제 슬슬 조금씩 비중을 낮춰가고 시장이 눌릴 때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 눌릴 때 담아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음 주 수익을 위해서. 자, 아직도 시장의 맥락을 잡지 못하고 부의 지도를 캐치하지 못하고 있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한테라도 교육을 받아야겠죠. 자, 제가 시간적인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이 방송에서 풀어드리지 못합니다. 자,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셔서 많은 교육들과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최근 우리 지수가 또 상승을 하면 꼭 하루 정도는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파란불을 켰는데 오늘도 코스피는 좀 힘을 못 쓰고 코스닥도 좀 크게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시장이 힘들죠, 여러분들. 투자자분들 내 계좌가 지금 울고 있다 하신다면 저희 통신망에서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님이 언급해 주셨듯이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이겨내려면요. 이슈 있는 테마를 공략하거나 실적이 튼튼한 눌림목 업종들을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마스터님 사실
지금 언급해주신 업종이 너무 많아요. 네. 로봇, 원전 지금 6개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신다면요? 하나만 고른다면 저 로봇을 택하고 싶어요. 로봇 중가요? 근데 네. 오늘 두 번째 부해지도도 세 번째 부해지도도 그리고 마지막에 일정 매매 안에 있는 업종도 네. 전부 다 저 세 개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이유고. 고르기가 좀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죠. 네. 저는 시장이 반등할 때 딱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반도체 로봇 양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양자는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아직 덜 오른 로봇과 반도체가 아직 상승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노래봄직한 종목을 팍스통신망에서 공략해 주시니까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첨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첨화가 그 비를 이렇게 맞아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오랜만에 듣는 단어 아닌가요? 완전 오랜만에 한옥의 첨화라는 거를 좀 오래 생각하고 깨달았는데 제가 오늘 딱 방송 준비를 하면서 밖에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날 무슨 키워드를 해야 될까 하다가 비 오는 날 비 피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비 피할 수 있는 첨화라는 것을 나름 키워드로 센스 있는 키워드를 네. 가져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밖에도 비가 내리고 시장도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럼 대체 우리는 어디서 비를 피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첨화, 대체 증시의 비는 어디서 피해야 될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건데 그중에서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던 로봇이라는 테마 함께 같이 살펴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로봇이 이제 춤을 추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12월에 크리스마스 때는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백덤블링까지도 한번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넘어서 이제는 로봇이 자유롭게 춤까지 추고 있어요. 지금 이제 발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곧 있으면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술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발레 셔플 댄스 추는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자동차 회사 그 이상이다. 어디가요? 테슬라가요. 자, 테슬라가 지금 로봇에 굉장히 진심이에요. 보면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로봇에 굉장히 진심인 거 여러분들 직접 확인하셨죠? 자, 로봇이 이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시장이다. 자, 두 번째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로봇 이슈에 있는 테마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로봇 이슈가 엄청납니다. 두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첨단 전략 기술에 지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휴머노이드 기술이 관심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 안에 휴머노이드 관련 시장이 최대 60조 달러.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 달만 한 1, 2년 전만 하더라도 무언가 정책이 발표가 되거나 어떤 기업에서 뭔가를 발표를 할 때 조 단위만 발표를 해도 사실 굉장히 크다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를 넘었어요. 이제는 요즘에 웬만하면은 경까지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사실 경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자, 그 정도로 휴머노이드 이 로봇 시장이 점점 확산이 빠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2024년도부터 연평균 83% 이상의 수준으로 증가될 예상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1만 대, 30년도에는 3만 8천 대에 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그쯤 되면은 지금 옆에 계시는 앵커님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송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업뿐만이 아니에요. 자, 요즘에 대장주 시장에서 핫한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로봇 관절 기술 1위 로보티즈 중국 넘어서 중앙아시아까지 베팅을 하고 있다. 보면 요즘에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굉장히 핫한 게 바로 로보티즈인 것 같아요. 연속해서 상한가도 가고 막 갭상승도 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근데 이 종목 잡아야 될까요? 저는 잡으면 당연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적당 구간의 차트적 기술적 분석에 따른 접근법이 언젠가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대체 우리는 뭔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까? 방금 전에 우리가 말했죠. 로봇 보핏에 땡땡땡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그 부품이 사실 국산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의미한 단어인 게 왜냐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으로는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 타 기업들에게서 사오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외국 기업에게 굳이 매출을 올려주지 않아도 우리나라 자국 기업들이 이 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국 기업들의 매출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술이 대체 무슨 기술이에요? 앞으로 점점 증가될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아쉽게도 이 종목은 60초 후에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셔플 댄스를 잘 추기 때문에 아직은 대체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는 건가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된다면요. 네. 그래도 이 로봇들 정말 전망은 밝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계속해서 이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실적도 점점 많은 회사들에서 이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 정말 이 로봇주들은 이제 단순한 테마라기보다는 모멘텀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업종으로 보시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번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로봇주 중에서도 뭐 대장주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다면 또 최근에 5월 돼서는 로보티즈가 좀 치고 올라오는 추세죠. 이 로보티즈의 뒤를 이을 후발주를 가져와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이 로보티즈의 후발주 공략해 보셔야겠죠. 지금 다 올라버린 종목 말고 앞으로 여러분이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을 만한 관련 종목으로 팍스통신망 내에서 60초 후는 아니지만요. 곧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들어와서 또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가 곧 이어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까지 체크해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요. 방지턱입니다. 방지턱 살짝 덜컹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뭔가 제동이 걸린 섹터가 있는 건가요? 제동이 걸렸다가 사실 이제 제동이 걸린 줄 알았는데 네. 돌아보니까 방지턱이었어요. 아, 넘어갔구나. 방지턱. 네, 그죠? 방지턱을 스무스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테마가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아마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원전에 이 기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국 전 세계적으로 탈원전에 대한 예시도 많이 나왔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선 공약으로서 원전주가 굉장히 환호를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상 전반적으로 원전 업종에 대한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잖아요. 자, 근데 최근에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까지 진행이 될 뻔했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체코 원전이 이 체코 국쪽에서 체코 나라에서 아직 진행하지 마, 계약에 서명하지 마라는 제동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원전에 대한 수주가 불확실성해지는 게 아닌 것인가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들도 좀 나왔었지만 사실 저는 그때 당시 그 이유가 나오고 나서 이 원전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좀 나왔을 때 지금이 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 다른 명확하게 수익을 줄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방지턱이었던 거예요. 자, K건설 2025년도 해외 수주 달성에 먹구름이 끼었다. 체코 원전이 사실 이때 당시 수주에 대한 이 금액적인 부분이 2025년도 원전 수주에 대한 목표치에 거의 넘어섰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오늘 원전 어떻게 됐어요? 자, 보시면 오늘 대다수 종목들이 하락했지만 원전 업종의 종목들은 견조했어요. 오히려 상승하던 종목들이 더 많았다는 얘기겠죠. 대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뒤에 있는 페이지를 같이 볼 건데요. 자, 벨기에 원전이 원전 부활의 공식화가 되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탈원전을 폐기한다는 이슈가 나왔는데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도 지난 3월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을 했고요.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던 스페인마저도 전전 사태를 겪은 뒤에 10년간 원자력 발전소 7곳을 폐쇄하려던 계획을 재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마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부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활이 대체 국내 우리나라의 원전 업종에 대체 어떤 부분에 좋은 점인지 뒤에 있는 페이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전 세계 원전의 43%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 최대 강점은 팀코리아. 팀코리아 굉장히 저도 이 코리아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 좀 약간 울먹해지는 게 애국심이 여기서 또 발휘되는 게 아닌가. 지금 앵커님이 여기서 피식하셨는데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국민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 내용들이 왜 그런 부분들에 좀 정의가 되어 있는지 볼 건데요. 과거 전 세계에서 계획 제한된 원전 사업 4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이 중에 43%를 수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해요. 이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최대 원전 기술 수출국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도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기술력이 되지 않냐라고 보니까 미국과 프랑스는 높은 비용과 공사 지원 문제로 신뢰도가 지금 하락해 있어요. 그럼 자, 중국과 러시아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자, 안보 문제랑 지정학적 리스크로 서방 국가의 선호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 국가로서 한국이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체코 원전의 수주에 실패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한국에 있는 원전 기업들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들로 살펴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종목을 하나 소개를 시켜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종목을 이렇게 가려놓을 건데요. 자,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껴두고 있는 종목이라서 어떤 종목인지도 설명을 안 드릴 거고 딱 하나의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대바닥자리. 지금 여러분 그 시장이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지지를 잘 받쳐주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보면 어때요? 반등 가능성을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타 지금 원전 기업들 많이 올라가서 지금 사실 언제 잡아야 될지 고민이잖아요. 막상 잡자니 떨어질 것 같고 떨어지자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다시 더 떨어질 것 같고. 자, 근데 이 종목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더 못 가더라도 우리는 본전 이상은 건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만 본다면 기대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보장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점.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재빠르게 뒤로 돌아가서 보시자니 사실상 글씨가 조금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종목 QR코드 지금 찍으시고 확통신망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게 기회를 놓쳤네요. 바로 종목명을 가려버리셔서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통신망 들어오시면 저희가 바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에서 원전주 정말 매력적이었죠. 일단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정말 좋습니다. 유럽에서 이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선언했던 나라들도 이제 원전으로 돌아가는, 원전으로 유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도 좋은데다가 AI 시대에 정말 필수적인 전력 공급망이기도 하죠. 원전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한국 원전주가 정말 잘할 거다라는 평가까지 나와줬습니다. 블룸버그가 지금 당장 원전을 지어야 한다면 한국을 선택하라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그런 만큼 여러분 우리 K원전 앞으로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종목 중에서도 마스터님이 아껴두고 계신 종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좀 안전하게 여러분이 공략해 보실 만한 종목인 게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죠. 본전은 건질 수 있는 그 종목 통신망에서만 제공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3가지 키워드 모두 짚어봤는데 이 중에서도 마스터님의 탑픽은 뭔가요? 아무래도 첨화가 되겠죠.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는데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언급하셨던 네. 로봇 쪽이죠. 자, 이제부터 첨화에 대한 종목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앵커님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셔플 댄스를 추려면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셔플 댄스를 추려면 관절이 중요하지 않나요? 오, 맞습니다. 한 번에 맞추셨네요. 맞아요. 관절이 되게 중요하죠. 사람에게도 관절이 되게 중요한데 휴머노이드 로봇에게도 관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휴머노이드에게 로봇에게 관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어떤 부품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대체할 수 있는 관절의 이 부분은 감속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로봇의 정밀한 동작을 구현하는 바로 핵심적인 부품이라는 것인데, 자, 이 핵심 부품 우리가 아까 전부터 살펴봤겠지만 이 부품을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점유율가 굉장히 높았던 기업은 바로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의 두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감속기에 이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오늘 우리가 같이 공략해볼 이 종목은 바로 이 해당 부품에 대한 국산화까지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그게 바로 메리트 있는 첫 번째 재료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납품을 하고 있는 메인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지금 제가 뭐 여타 기업들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삼성전자도 로봇에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지금. 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하게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이 조금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시기에 공략을 하는 종목들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차트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떨어지지 않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도 사실 보면 바닥을 잡고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완전한 대바닥 자리에서 공략을 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돌아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 따져갔을 때도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구간,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여전하게도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적인 부분으로는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는 종목이고요. 자, 주봉에 사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 종목 첫 번째로 2024년도에 24년도 말쯤에 수직 상승을 한번 보였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상승을 하고 나서 눌림목이 발생이 됐는데, 자, 지지가 정확하게 어디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따라 올라오고 있는 장기 이평선에서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닥이 조금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고점과 저점에 대비했을 때 지금 우리가 공략할 이 위치 상대적으로 저점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위치에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차트 설명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자세한 전략은 박스통신망 안에 입장을 하셔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통신망 입장하셔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통신망에 계신 분들께만 종목명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이 시간 이후에는 확인해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놓치지 마시고 얼른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앞으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은 이 로봇 섹터에서 골라와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로봇의 중요한 부분인 관절 역할을 하는 감속기를 공급하는 종목이죠. 그런데 또 삼성이랑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나 이슈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든지 삼성이랑 엮이면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앞서에도 이 핵심 부품사로 부각이 되면서 시세를 한번 분출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휴머노이드 이슈, 로봇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만큼 기대감도 확실하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슈적으로 좋은 건 제외하고요. 차트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들어갈 만한 메리트가 정말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올랐죠. 근데 또 윗골이 달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다음 상승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 돌아올 수 있는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세 분출 한번 수익률로 실현시켜 보고 싶으시다면 전략 저희 통신망 내에서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그런 타이밍들은 다 저희 빅스 마스터님이 짚어주십니다. 길잡이 얻어가시려면 통신망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희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께만 이 종목명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됐으니까요. 지금 함께 기다리고 계신 분들 종목명 기대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3, 2, 1. 네, 조금 전에 종목명이 통신망에서 단독 공개됐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이 수익률 탄탄하게 챙겨가실 기대감과 함께 우리 다음 주장에서 내 수익률 계좌가 좀 팔갛게 물들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스터 종목까지 설명을 좀 들어보셨고요. 자, 이제는 저희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의에서 소개해드리는 기법들이 굉장히 타율 좋은 거 아실 겁니다. 마스터님이 준비해주신 다음 주에 일정 매매 오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매주 금요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꼭 있죠. 어떤 걸까요? 다음 주 증시는 대체 무슨 일정과 무슨 이슈가 있는지 한번 미리 예습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일정이 굉장히 빼곡해요. 증시의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핵심 포인트만 딱딱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 모두 세 가지의 이슈가 일정이 있는데 이 부분 모두 다 하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컴퓨텍스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 안에 젠슨 왕 CEO가 방문을 하면서 기조연설을 할 건데요. 자, 젠슨 왕이 매년 이 컴퓨텍스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떤 것들에 대한 이슈가 또 터져 나올지 내심 기대 아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에는 이제 두 번째 삼성전자의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이죠. 우리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목적이 있다면 물론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또 위로금,
사실 주가가 조금 루즈할 수는 있어도 자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뭐 수요일 같은 경우는 킹스로드라는 왕자의 게임 넷마블에서 신작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뭐 달바글로벌이라는 화장품 기업도 신규 상장될 예정입니다. 그 외적으로 본다면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게 될 것 같아요. 금요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3차 관세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 최근에 증시가 이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하기 직전에 미국과 일본이 먼저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음 주에 수익을 봐야 되는 일정 컴퓨텍스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이 컴퓨텍스라는 일정 이벤트에 같이 함께할 예정이에요. SK하이닉스는 이번에 HBM4 양산에 대한 본격화를 하기 위해서 라인업을 또 확정을 할 예정인데 자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보시면 이래요. 6세대 HBM4 12단 제품을 공개해서 초당 22TB 이상의 데이터 처리 성능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해서요. 엔비디아가 마음에 들 만한 신작 HBM을 만들었어. 그걸 공개할 거야. 가 정리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젠슨 왕이 이번에 나타날 거예요. SK하이닉스가 만든 HBM, 우리에게 납품해 라고 뭐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는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 자, 새로운 AI 칩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자, 삼성전자에 대한 HBM 승인 같은 얘기도 이 컴퓨텍스 통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뿐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슈 있는 거를 공략하라 그랬죠. 오늘 반도체도 역시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는 증시가 눌려있다가 반등을 할 때 꼭 살펴봐야 되는 테마 2025년도의 트렌드 테마는 딱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반도체. 두 번째, 로봇 이미 올라가고 있잖아요. 세 번째, 양자. 이 세 가지의 공통된 부분은 뭐냐면 정말로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이 무역 협상을 하게 되면서 이 세 개의 종목이 강하게 튀어 올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언제부터 강조를 했냐면요. 이 상승이 나오기 직전인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강조를 드렸어요. 자, 이번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반도체도 올라갈 줄 알았지만 살짝 오르고 말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이슈 하나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됐는데 바로 플렉트 그룹이에요. 이 플렉트 그룹이 대체 무슨 기업이냐? 유럽 최대의 공조 업체입니다. 공조라는 것은 이제 뭐 열을 식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투자금이에요. 투자금. 2조 4천억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 이 삼성전자가 인수를 하면서 들어간 금액 얼마예요? 2,600억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몇 프로 올랐어요? 몇천 프로 올랐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근데 이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플렉트 그룹 이전에 본다면 사실 크게 돈을 써서 인수한 기업이 없어요. 그나마 어디예요? 하만. 2016년도에 하만 인수했을 때 이때 당시에 금액이 9조 3천억입니다. 자, 두 번째로 조 단위의 기업을 인수를 한 거죠. 자, 그럼 다음은 어디일까?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핵심 내용은 이거 같습니다. 플렉트 그룹이 공조 업체잖아요. 자, 앞으로 AI의 기술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수준을 따라와 줘야 되는데 AI 그 반도체가 개발이 되면 개발이 될수록 화를 많이 내요. 열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화를 식혀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공조업체로서의 기술 개발이겠죠. 자, 두 번째 이슈도 있어요. 이번에 정부에서 1.5조를 투입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1만 장 이상 확보하겠다. 그 아래 자 엔비디아는 직접적으로 사우디의 블랙웰 1만 8천 개를 판매를 발표를 했고요. 굉장히 반도체에 대한 호재가 연이어서 나오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공략을 할 때 딱 두 개의 부류만 생각하면 돼요. 애초에 반도체가 오를 때 고전적으로 함께 올라오는 종목, 이 종목을 보면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핵심 IP 개발하는 종목인데요. 이미 박스통신망 안에서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종목은 박스통신망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1+1으로 드릴 거고 진짜 히든 종목은 이겁니다. 액침 냉각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에 대한 바닥이죠. 전 바닥을 굉장히 좋아해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전년비 영업이익의 12배를 성장을 시켰어요. 자, 재무적인 부분이 이미 충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개의 종목 1+1으로 드립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딱 20초밖에 함께하지 못해요. 제 아래 지금 QR코드 보이시잖아요. 이거 바로 스캔하셔서 박스통신망으로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둘러서 QR코드 스캔하셔서 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저희 마스터 종목과 히든 종목, 그리고 계속해서 종목들 다양하게 공략해드리니까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안정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 공략해보고 싶으시다면 빅스마스터님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탄탄하게 수익률 챙겨가 주시거든요.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빅스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